안녕하세요. 한국청년생명윤리학회입니다. 8과 북스터디를 시작하겠습니다. 플라톤은 절대자가 없다면 개별자나 구체적인 것들과 같은 개체 사물의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고 이해했습니다. 이와 비슷한 흐름으로 장폴 사르트르트는 만일 어떤 유한한 존재가 유한한 증거점이 없다면 부조리하다고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도덕의 영역에서 절대적인 도덕 기준이 없다면 사람들은 최종적으로 어떤 것이 옳다, 그르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도덕이 존재할 수 있으려면 절대가 있어야 하고 진정한 가치가 존재할 수 있으려면 역시 절대자가 있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가치, 인간의 의미를 포함한 존재의 의미, 지식의 기초 역시 절대자가 없으면 우리에게 사라질 개념들입니다. 초창기 근대 과학자들은 열린 체계에서의 자연 원인의 제일성을 기반으로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인간은 인과율이 지배하는 우주기계 밖에 있고 따라서 하나님과 인간은 우주기관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열린 체계 속에서의 자연 원인의 제일성이 닫힌 체계로 변화하게 되면서 현대적 근대 과학으로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현대로 갈수록 과학자들은 우주기계 밖에는 아무것도 없고 존재하는 모든 것은 우주의 일부분이라는 철학적 기반을 수용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현대적 근대 과학은 자연주의적 혹은 유물론적 전제를 갖게 되었습니다. 특히 찰스 다윈은 지금 활동하는 힘 이외에는 과거에 어떤 힘도 존재하지 않았다는 찰스 라이렐의 생각을 생물학적 생명의 기원으로 확장시킨 인물입니다. 다윈은 모든 생물학적 생명은 적자 생존 과정을 통해 더 단순한 형태에서 생겨난다는 개념을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저자는 시간과 우연에만 기초를 둔 분자에서 인간까지 이어지는 과정이라는 다윈의 개념은 이와 같은 방법과 이유에 대한 본질적 문제의 답을 주지 않는다고 평가합니다. 이 페이지에 보이는 인물은 통일된 원리를 발견하려는 욕구로 인해 생물학적 진화를 사회적 다윈주의로 확대한 사람들입니다. 사회적 다윈주의로의 발전 결과로 저자는 독일에서 있었던 나치주의를 이야기했습니다. 기독교적 합의가 상실되어 독일 사회에 더 이상 기독교가 영향을 주지 못하자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정치적, 경제적 혼란과 도덕적 타락이 독일 사회에 만연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정당화한 것이 적자 생존이었습니다. 이러한 나치 운동이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날 유성공학 옹호론자 중에 일부가 이와 같은 논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학적 진보를 통해서 약자가 살아남아 더 약한 차세대를 낳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지지합니다. 또한 그들은 적자를 번식시키는 데 유성공학을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18세기 이전 철학은 낙관론적이었습니다. 사람은 오직 이성을 통해 실제에 대해 통일되고 참된 지식을 수립할 수 있고 모든 사람, 사고에 대해 만족할 만한 설명을 찾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삶의 통일성을 가져다 주리라는 인본주의적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18세기 이후 이와 같은 기대가 실패하고 낙관론에서 비관론으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부터 이전 세대의 낙관론적 견해에서 근대 비관론적 견해로 변화하게 한 4명의 주요 인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장 자크 루소입니다. 루소 이전 시대에는 절정기 르네상스의 인본주의자의 문제는 개별자에게 의미를 주는 보편자와 인격체인 각자를 포함한 개별자 사이의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루소는 이러한 문제를 사회, 정치적 생활, 문화의 관점에서 적용하여 자율적 자유와 자율적 자연의 문제로 바라보았습니다. 루소는 1749년에 계몽주의가 이성, 예술, 과학을 강조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얻은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잃어버리게 했다는 결론에 도달하였고 이성과 문명의 제약들을 악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원시적인 것을 순전한 것으로 자율적인 자유를 궁극적인 선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특히 여기에서의 자유는 온갖 제약들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문화와 권위로부터의 자유, 개인의 절대적 자유를 포함합니다. 개인적 자유가 말하는 유토피아니즘은 프랑스 혁명의 공포 정치에 보여지기도 하며 사회계약론에서 자유의 개념과 충돌이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교육 영역에서 루소는 세상의 교육이 교육의 부재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자기
표현에 대한 교육 이론이 루소의 자유 개념에 영향을 받았다고 저자는 주장합니다. 다음 보여지는 사람들은 루소의 추종자이자 루소에게 영향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저자는 자연을 도덕의 기초로 삼으려는 시도의 문제점에 대해 자연은 잔인하지 않기도 하지만 동시에 잔인하다는 문제를 들었습니다. 특히 프랑스 화가이자 루소의 추종자인 고갱을 통해 자연의 잔인함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갱은 완전한 자유를 찾기 위해 가족을 버리고 타히티 섬으로 가서 고귀한 야만인 속에서 자유를 찾으려고 노력한 사람입니다. 고갱은 타히티 섬으로 가서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우리는 무엇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라는 작품을 그렸습니다. 잠시 타히티 섬에서 살아보고 그는 고귀한 야만인의 의상은 허구에 지나지 않음을 발견하고 인간은 자신 안에 있는 궁극적인 해답을 가지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두 번째 사람으로는 임마누엘 칸트입니다. 칸트는 자신의 시대의 문제를 본 체계인 가치와 의미와 개념들과 현상계인 측정되고 무게를 잴 수 있는 세계, 외부 세계, 과학의 세계 사이의 긴장으로 해석하였습니다. 칸트는 이 두 세계를 결합하려고 노력하였지만 결국 두 세계의 통일을 이룰 길을 전혀 찾지 못하였습니다. 세 번째 사람으로는 독일의 철학자인 게오르크 빌헬름 프리드리히 헤겔입니다. 헤겔은 본체계와 현상계를 통일해야 하는 그 필요성을 정확하게 이해하였고 하나로 일치시키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헤겔의 입장은 가능한 모든 개별적 입장이 사실상 상대화한다는 점으로 간단하게 요약될 수 있었습니다. 즉, 진리가 반립보다는 종합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생각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오늘날까지 영향을 주어 철학, 정치, 개인 윤리에서도 절대가 아닌 종합의 관점으로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사람으로는 세렌 키에르케고르가 있습니다. 키에르케고르의 시대에서는 이성은 항상 비관론에 도달할 것이라는 생각이 만연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이성 바깥에 있는 상층부에서 의미와 가치에 대한 해답을 얻으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자는 현대인이 이분화된 인간이라고 정의합니다. 의미와 가치 영역 그리고 이성에서의 영역 사이에서 완전한 분리가 일어났으며 이성은 비이성에 있는 낙관론에서 완전히 분리되어야 했습니다. 이로 인해 하층부와 상층부가 나뉘어지게 되고 사람들은 이성의 하층부는 비관론에 그리고 이성이 없는 상층부에서 낙관론을 발견하려고 노력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인본주의를 기반으로 인간을 자율적인 존재로 만들려고 하였지만 결국 단순한 분자 덩어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결론에 다다르게 됩니다. 저자는 이 모든 문제가 기원에 대한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저자는 기원의 문제에 대해 총 3가지의 경우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로 모든 것이 무에서 시작되었다는 주장입니다. 어떤 물질도 에너지도 운동도 인격체도 없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저자의 말로는 이러한 견해를 취하는 사람은 보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인격체에서 출발했을 가능성입니다. 즉, 우주, 시공간의 영소체를 만들 수 있는 어떤 인격체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뜻입니다. 기독교적 세계관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마지막으로는 비인격체에서 출발했을 가능성입니다. 어떠한 형태의 비인격체가 영원히 존재하고 있어 여기에서부터 기원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비인격체로 바라보는 범만물주의도 이 주장에 포함되고 더욱이 모든 것이 원자나 분자 혹은 에너지 소립자의 비인격성에서 출발한다는 현대적 사상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주장에서는 생명과 인간을 포함하는 모든 것은 우연히 등장합니다. 파스텔르 이전의 시대에서는 비생명체에서 생명체가 자연적으로 발생했다는 주장이 만연했습니다. 루이 파스테르는 비생명체에서 저온 살균 처리를 하여 생명체가 나올 수 없다는 실험을 진행하였고 생명이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개념이 불가능함을 증명하였습니다. 하지만 현대의 사람들은 여기에 긴 시간의 범위를 추가하여 생명이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개념으로 되돌아갔습니다. 따라서 현대인들의 신앙은 비인격적인 것과 시간 그리고 우연의 산물이라는 것을 강력하게 믿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저자는 인간에게 남는 최종의 가치는 무엇인지, 인간이라는 종족 생물학적 연속성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 질문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현대인들에게 인격적인 하나님이 들어설 자리가 없다고 정리하였습니다. 인간에게 본래의 인간, 사랑, 자유, 의미가 들어서지 못하게 되어 인간이 단지 기계가 될 수 있다는 문제를 가져오게 됩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이성을 부인하고 성충부로 도약함으로써 삶의 의미를 주는 것을 발견하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8과 북스터디를 마치겠습니다.